안녕하세요. 소윤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내에서 그림책을 만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한계점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림책의 한계라고 이름을 붙였죠. 왜 그림책에 한계가 있을까요? 물론 저도 그림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작업을 해온 작가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그림책을 그리면서 느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작가로서 느꼈던 여러 가지 한계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쩌면 저라는 작가가 그림책이라는 동네에서 낯설고 독특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겪게 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라는 한 개인적인 작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림책의 한계를 지워주는 것은 그림책의 독자가 어린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림책은 더 이상 어린이들만의 책이 아니라 0세부터 100세까지 즐길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화로 치면 아주 무난한 가족 영화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만화나 영화나 다른 여타 장르처럼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두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림책의 독자가 어린이가 중심이면서 그들의 시선에 맞춰서 어른들도 대략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성인들이 즐기고 보고 있는 문화가 그대로 그림책에 담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장면, 폭력적인 장면, 인간 내면의 다양한 심리 이런 것들이 그림책에 담겨져 있을까요? 물론 해외에서는 출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인종적인 문제, 폭력과 성 이런 것들을 담은 책들도 출간되고 있죠. 하지만 국내에서 그런 책들이 출간되고 있을까요? 그런 책을 출간하는데 가장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은 우선 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학부모, 학교, 도서관 이곳에서 소화되어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가 그림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현상에서 그림책의 독자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이라는 존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일까요? 저는 어린이 또한 인간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대상화하고 구분 짓는 것 자체가 그림책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협소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책과 유아가 볼 수 있는 책,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책, 성인이 볼 수 있는 책들은 다양하게 존재해야 하겠죠. 그런 카테고리가 잘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대부분 판매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유아와 어린이에게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림책의 독자가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렇게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성인들을 위한 그림책 시장도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예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들을 보시면 표현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온건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평온하고 나른하고 따뜻한 내용의 그림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다양하게 성인들을 위한 그림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어떤 강박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독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셨다고 말씀하시죠. 성인분들도 그림책을 사서 모으고 매니아라고 자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물론 독자들은 출간되어지는 그림책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독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출판사에서 출간하지 않는 책들을 독자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독자들은 좀 더 새롭고 다양한 그림책을 만나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그림책 형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의 그림책, 새로운 형식, 파격적인 그림들도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림책에서 한계를 느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교육이라는 카테고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책은 실제 구매자가 부모이고 학교이고 도서관이죠. 어린이들은 그림책을 본인이 직접 사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우선 부모의 검열이 따르게 되죠.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적이고 유익한 내용의 그림책이어야 지갑을 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그림책을 보게 되면 그림책의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큰 한계가 지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실제 시장을 움직이는 것, 바로 이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그림책이 놓여져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그림책들은 부모님이 사주시고 또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서 구매되어지고 또 도서관에 비치되어지죠. 하지만 그림책을 교육의 목표로 본다면 그림책은 항상 긍정적인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겠죠. 그림책이 그렇게 단순한 결말과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면 그림책은 교과서와 다를 게 무엇일까요? 실제 그림책은 교과 내용에 연계되어서 폭발적인 판매율을 올리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그림책이 담을 수 있는 것들이 교육적인 목표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작가로서 추구하는 부분도 교육적인 목표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물론 많은 교훈을 주고 좋은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 그림책이 예술적인 것까지 담고 있다면 아주 훌륭한 책이 되겠죠. 교육의 한 목표는 예술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림책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의 한 장르입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은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고 문학을 접할 수 있죠. 미술관의 문턱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높게 느껴지지만 그림책은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놓여져 있죠. 학교에도 있고 또 도서관에서도 흔히 빌려다 볼 수 있죠. 그림책이 예술이고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이 꼭 교육적인 목표 아래, 교육자의 정답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림책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과 사회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어야겠죠. 왜 우리는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 왜 우리는 이런 심리를 가지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예술의 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림책 또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겠죠.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그림책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림책의 한계를 짓게 하는 것 중에 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출판사들의 시선이 아닐까 생각해요. 분명 해외 그림책과 국내 그림책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유럽의 그림책들을 많이 생각하시죠. 저도 프랑스 도서관에서 그림책들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유럽의 그림책이라고 하면 대체로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그림책들을 말씀하시죠. 유럽의 그림책 속에서는 아주 예술적인 그림책들이 굉장히 많고 미술사의 영향을 받은 그림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매우 잔혹하고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파격적인 그림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런 책들을 어린이가 볼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아주 무난하게 그런 책들을 보고 즐기고 있죠. 아마 국내에서 그런 책들이 출간되거나 수입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유럽의 그림책들은 그렇게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책들이 많은데 국내에서는 그런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그림책들이 출간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 기저에는 가장 큰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그림책들은 국가의 지원이 있죠. 아주 작은 출판사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한 노블레스라고 하죠. 예술을 지원하는 귀족 사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실험적인 그림책들을 출간할 수 있죠. 비록 그 책들이 대중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예술적인 실험성으로만 끝나게 되더라도 그런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림책을 지원해주는 국가 지원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림책은 상업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예술의 영역이라고 인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림책 작가를 위한 레지던스나 창작 지원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하죠. 그림책 작가들은 예술가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의 경우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모전과 지원책,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죠. 하지만 그림책 작가들은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는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출간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집니다. 출판사들은 문화적 자선 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출판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을 출간할 때 이 그림책이 어떤 독자들에게 판매되어질 수 있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겠죠. 대형 출판사들은 자본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험적이고 상업성과는 무관한 작품들을 가끔씩은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 상업적으로 완벽한 그림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문화를 가져야 하는 것이 출판사들의 시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마치 교과서를 만들어내듯 당위적인 그림책들만을 출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좌절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껴왔습니다. 새로운 독자층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출판사의 임무가 아닐까요? 새로운 작품들을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출판사의 역할이 아닐까요? 국내에서 실험적이고 새롭고 파격적인 작품들이 얼마나 출간되고 있을까요? 그것도 대형 출판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특히 편집자분들께서 새로운 그림책을 내고자 고군분투하고 노력하시는 것들을 묵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상업적으로는 큰 이득을 볼 수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좋은 그림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집자들의 어떤 혁혁한 열정을 꺾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구하는 그림책들을 늘 만들려고 하실까요? 교과서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실까요? 세상에 민감한 내용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까? 독자층을 찾을 수 없다. 독자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까봐 두렵다. 그러므로 인해서 작가들은 점점 표현에 있어서 위축되고 새로운 작품, 실험적인 내용을 잡으려고 해도 스스로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림책은 예술의 한 장르이라고 말하고 그림책은 인문학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맞습니다. 그림책은 예술의 한 장르이고 인문학을 담고 있지요. 하지만 출판 시장과 현실에서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지기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을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유로운 작업, 자신의 철학을 그림책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출판 시장과 독자들의 외면,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의 분야는 전문가들이 작품들을 평가하고 알리면서 그 작품들의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책의 경우는 독자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출판사들은 영향을 받고 또 그 책이 오래 롱런할 수도 있고 또 절판되기도 하죠. 그만큼 대중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 매체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보다 실험적이고 좋은 작품들을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독자와 출판사와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와 같은 작가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이 있어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겁게 하루 보내세요.